1년 동안 연봉이 1억 10만 8천 원이었어요. 영치금이 1억이 들어오고. 이런 전과자 보셨어요? 10만 8천 원은 1년 동안 노역한 대가입니다. 성찰이 깊으니까 돈도 10만 8천 원을 줘. 108배하고 비슷하잖아요. 1년 동안 감옥 다시 가기 싫어서, 그리고 재판받는다는 이유로 비겁하게 뒤로 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도 다 끝나고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이제는 제가 좀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뚤어진 언론 지형을 바꿔놓겠습니다. 종편에서 개구라 떠는 놈들 각오해라. 특정 종편을 지지하진 않겠습니다. 채널A와 TV조선만 공격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개구라 뚫면 난 개구라 곱하기 2 한다. 예, 멋있어요 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으신 이 기획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과하라 그럴 때 했으면 되잖아요. 진상조사하라 그럴 때 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을 수 있는 이 기획력은, 그 능력을 보이신 분은 혹시 청와대 뒷산에서 혼자 촛불 들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위대한 기획력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만약 사과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들 집에 가셨겠죠? 이익 본 게 없기 때문에, 도움받은 게 없기 때문에 사과 못한답니다. 아베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왜 나더러 사과하라고 하냐? 연대 의무, 소속의 의무예요. 아베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까? 그분은, 그네 타시는 분은 친일파예요? 내가 한 일 아니니까 책임지지 않겠다? 그건 동네 뒷동네 사는, 뒤에서 사는 개인이 하는 얘기죠. 공인이면, 대통령이면 국헌이 이렇게 문란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가 이렇게 대선에 개입한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든 개입하지 않았든 죄송합니다,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게 도리죠. 맞아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니까 박창신 신부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 입으로 참아 못합니다. 퇴진하라 그러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예? 뭐요? 그러니까 박창신 신부님께서 퇴진하라 하니까 이제 청와대가 즐겨 쓰는 사자성어가 나와요. 종북몰이. 올해 청와대 사자성어는요 딱 2개입니다. 대선불복. 말만 하면 대선불복이래요. 특검하라 그러니까 대선불복이라 그럽니다. 문재인 전 후보가, 앞으로 후보 될진 잘 모르겠지만 되겠죠? 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국정원 출신입니다. 문재인 의원께서 참 무서운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선불복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 있는 언어 영역 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특검의 동의어는 뭐냐? 대선불복이다. 참 무서운 대통령의 동의어는 뭐다? 뭐냐? 대선불복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언어 영역의 명강사가 수능 빵점입니다. 말만 하면 대선불복이래요. 말만 하면 종북몰이랍니다. 박창신 신부를 종북의 두목으로 몰아붙이니까 누가 나왔어요? 개신교 목사님께서 나오셨어요. 신부님께서 나오셨어요. 원불교에서 나오셨어요. 천도교에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종교계를 한목에 묶어 세우시는 그 위대한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특검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거부하는지 아세요? 종편 백날 보세요. 대한민국 공중파 백날 보세요. 특검을 왜 반대하는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이거에 대한 해답은 정봉주만한 게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깔때기니까 소화가 다 되네. 여러분, 특검하면 두 가지 때문에 두렵습니다. 지금 이런 열기 속에서 특검을 하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돼요. 국정원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워낙 뒤가 구린 분들이기 때문에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새누리당, 국정원, 청와대 압수수색인 겁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한지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세훈은요 팔다리에 불과하죠. 몸통은 누굽니까? 몸통은 누구예요? 제가 들리기에는 두 사람 이름이 들려. 이명박근혜 그래. 이런 위대한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세훈은 팔다리에 불과하고 실제 몸통은 원세훈을 임명한 각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왜 특검을 하면 두렵냐면 특검은 정조준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일 청와대에서 장장 100분 동안 두 분이 독대를 하셨어요. 아무 배석자도 없이 그 두 분이 무덤까지 갖고 갈 얘기를 무언가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강태민입니다. 최태민이 아니라 강태민이에요. 첫 번째 강력범죄 예방, 두 번째 태풍, 세 번째 민생경제. 강태민. 강력범죄 예방, 태풍, 민생경제. 이걸 둘이서 비밀리에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네. 대선 때 태풍이 동해안으로 오면 어떡하죠? 대선 때 강력범죄가 인천에서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이걸 누구든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둘이서 은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무덤까지 가져갈 얘기를 100분 동안 했는데,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 분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왜 그 이후에 100일 동안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왜 5년 동안 견원지간 원수로 지내던 두 분이 무슨 약속을 하셨길래 그렇게 사이좋은 관계가 됐나요? 지금 이 국정원 댓글 개입 문제를, 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입 문제를 전임 정권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책임으로 돌리고 청문회하고 검찰 조사하고 이러고 끝내면 될 문제를 무슨 비밀이 있길래 왜 이명박 대통령을 저렇게 행복하게 놔두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던 분들이 왜 그렇게 친해졌을까요? 무슨 비밀을 공유했길래?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께서, 삼촌 이모께서 88년도에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을 구속수사라 하면서 체포조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 이제 여러분들은 촛불을 드시고 기독교 포함한 5대 종단에서는 퇴진을 주장하시고 저는 하나만 조직했습니다. 내일부터 MB 사무실 앞에서 각하 9월 2일 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물으러 가겠습니다. 각하는 너무나도 꼼꼼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로 무상급식 안 드십니다. 반띵 정신으로 내가 가면 당신도 좀 다쳐라, 청와대에 계신 분 당신과의 모든 일을 내가 불고 나는 무상급식 반만 받겠다. MB를 치면 MB의 사실을 몸통인 국정원 대선 개입
사이버 사령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한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을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도했다 그러면 제가 또 허위사실 유포로 또 출장 갑니다.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MB를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도록 민주당은 겨냥하고, 특검을 통해서 MB를 구속수사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명진 스님께서 지금 동안거 들어가셨는데 5년 동안 주장된다고 한마디도 못 잡았거든요. 저는 교도소 가서 2마리 잡았어요. 제가 명진 스님보다 2스님입니다. 이제 진짜 쥐망 잡으러 가겠습니다. 1대1로 다이다이로 붙읍시다. 여러분, 특검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촛불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